자,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선 공통 영역에서 오지선다인 1번부터 15번까지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6번부터 22번까지 단답형에 해당하는 공통 영역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다시피 공통 영역은 75%, 우리 수능에서 75%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22문제, 즉 수1에서 11문제, 수2에서도 11문제, 각각 37점씩 37점에 해당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수1에서는 이번에 9월에서는 수열 파트의 문제가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수로그 삼각함수 파트에서는 각각 3문제, 수열에서는 5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수2에서는 극한 연속 파트가 역시나 적게 나오고 미분적 분 파트가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 요 9월 모의평가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가 무엇일까 했더니 먼저 13번 등차 수열에 대한 대칭성 또는 합에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 요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와 함께 그 다음에 또 22번 역시나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절대값이 주어졌고 미분계수의 정의식 형태가 주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저 미분계수 정의처럼 주어진 걸 해결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번 역시나 그래프라던가 해를 찾아보는 거 식계산이 완전히 이쁜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계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풀기는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산이 엄청 많은 것은 아니었고 적절한 계산에다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어쨌든 문제풀이 차근차근히 해보면서 역시나 부족한 부분 또는 꼭 알아두면 좋겠다는 부분 잘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젠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지수 법칙을 활용하자라는 얘기죠. 맞죠? 자, 그러면 4제곱근이 주어졌으니까 4제곱근은 지수로 가면 4분의 1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역수 취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다.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7제곱이니까 얘는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9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해주면서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함수 fx가 2x의 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에 대하여 f 프라임 1의 값은 이라고 주어졌네요. 그러면 미분해줘야겠다라는 거. 미분해주면 6x의 제곱 플러스 4라고 될 거고 f 프라임 1의 값은 1 대입해주니까 6 더하기 4만 하면서 10 되는 거 확인하면서 2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1이 2이고 A2, A4의 곱이 36이다 라고 줘줬으니까 공비 모륜에 R이라고 두면 AR에 거기다가 A의 네 번째 항은 AR 세제곱이 36이다 해주면 되겠고 A가 2니까 4R 4제곱이 36 따라서 R 4제곱이 9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깼을 때 A 세 번째 항분의 A 일곱 번째 항은 이렇게 얘기하면 첫째 항 A에다가 공비 제곱 곱해주게 되고 A7은 A에다가 R에 6제곱 곱해주니까 R 4제곱만 남게 되네. 그래서 답은 9구나 라고 하면서 3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함수 fx가 마이너스 1 기준으로 좌우가 나눠져 있을 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는 거. 그럼 보다시피 각각이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범위는 끊어진 부분을 확인할 필요 없고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우극한 값이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좌극한의 값이랑 f-1랑 같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문제에서 보다시피 얘네 둘은 같으니까 좌우극한 값이 같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좌극한의 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5 마이너스 a가 될 테니까 이 a는 8 나오면서 a 값이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함수, 주어진 함수가 3차 함수 있는데 극대값과 극소값을 m, 대문자 m, 소문자 m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미분합시다. f'x는 6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묶어내면 나오게 되고 6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면서 x 마이너스 1 하나 x 플러스 2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함수가 마이너스 1과 2를 해로 갖는 마이너스 2와 2를 해로 갖는 2차 함수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원래 함수 3차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그 다음에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 대문자 m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16 플러스 4, 3, 12 플러스 24 플러스 1 나오네. 36에서 6 빼니까 36에서 16 빼니까 20 21이 먼저 대값이 될 것이고, 극소값은 f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 더하기 3 빼기 12 더하기 1 나오면은 마이너스 6이다 되면서 극대값 극소값의 합은 15라고 되면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2, 4분면 각 세타에 대하여 1-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의 값이 4일 때라고 줘줬으니까 사인 세타는 좀 묶어내놓고 통분하면 1-사인 세타 그 다음에 1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고 1 플러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4다라고 주어진 거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친구들 먼저 계산해주면 전개해주면 1-사인 제곱 세타가 되면서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쓰면 될 거고, 마이너스 1 하면은 2사인만 남으니까 결국은 2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4다라고 될 거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 즉 사인 제곱 세타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눈 게 2가 된다라는 걸로 알 수 있는 건 탄젠트 제곱 세타가 2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는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자고 했는데 이런 성질들도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 탄젠트 말고 그냥 요 성질 설명할까 하다가 요렇게 바꿀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사인 제곱 세타라는 게 2 코사인 제곱 세타고, 그때 그 둘의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대입해주면 3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되는 거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3분의 1,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둘 중에 하나인 걸 알 수 있는데 2, 4분면 각이니까 코사인의 값이 음수가 돼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6번의 답은 1번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수열 AN이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4이고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 라고 주어졌는데 요 식을 보고 감이 와야 되는데 값이 올란가 모르겠네. 어떤 식이죠? 바로 부분분수식이죠. 부분분수식. 무슨 말을 했더니 AK 플러스 1분의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라고 하는 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분자가 있지만 분모에 있는 얘네 둘을 조금 나눠 쓰기 위해서 부분분수를 써주면, 부분분수로 바꾼 방법 써주면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거 있고 앞에 항분의 1 마이너스 뒤에 항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친구 약분되면서 결국은 주어진 식이 요거랑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뭐냐 했더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 요게 N분의 1이다라고 적히는 것인데 뒤에 있는 식을 잘 보면 얘는 K에다 N항까지니까 K가 1일 때는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엔 2일 때는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거고, 3 넣으면은 A3 마이너스 A4분의 1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N항 가지면 AN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앞에 있는
지게 그러면 보다시피 쭉쭉쭉 소거가 되면서 결국 앞에 있는 합이 써주면 a1분의 1 마이너스 an 플러스 1분의 1 한 값으로 나오고 요게 n분의 1이다 라고 적힌다는 거죠. 될까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a13을 구하자 했으니까 n에다가 얼마? 12를 대입하자 이렇게 되면 a1은 마이너스 4분의 a1이 마이너스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a13분의 1 한 개 12분의 1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1로 이항해주면 그 다음에 12는 왼쪽으로 이항해주면 되겠죠. 12분의 1은 그러면 a13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 4 12분의 4이면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따라서 a13이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4번이 된다 라는 걸 찾을 수 있고, 문제에서 주어진 게 보면 부분 분수식이 주어졌는데 이런 거 보고 요거 약간 느낌 이 좀 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연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f가 3차 함수라는 게 먼저 주어졌고, 그 다음엔 주어진 게 극한값인데 다 수렴하고 있는 극한값이다. 근데 분모가 0으로 수렴하네.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된다 라는 게 알 수 있으니까 f0가 0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f1도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엔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f 프라임 0이 1이 된다는 거, 그 다음 f 프라임 1의 값이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차 함수고 먼저 상수항이 0, 그 다음에 얘는 1창이 개수를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일단 fx라고 하는 애가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먼저 1 대입하면 0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 값은 0이다 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f 프라임 x를 구해주면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1 될 건데 1 대입해주면 3a 플러스 2b 플러스 1의 값이 1이다 라는 거.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고 3a 플러스 2b의 값이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건 b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2분의 3a랑 같을 것이고, 여기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a가 마이너스 1이니까 a가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거 구하면서, 따라서 fx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고, f2의 값은 16 마이너스 4, 3, 12 플러스 2 해주면 되니까 6이구나 라고 찾아주면서 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 이다 라고 주어진 거죠. 근데 가속도가 12가 되도록 하는 시간을 K라고 얘기했으니까 먼저 속도를 미분해서 가속도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12t 플러스 24t 했는데 요게 12가 되도록 하는 1차짜 이렇게 얘기해주면 12t 제곱 마이너스 24t 플러스 12는 0이란 요방정식의 해를 찾아주는구나 이렇게 되겠죠. 얘는 12t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라 될 테니까 t가 1일 때, 즉 k 값이 1일 때 가속도가 12가 될 것이고, 3초에서부터 결국 k가 1이니까 3초에서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얘기하자. 그러면 움직인 위치 변화율이 아니니까 속도를 적분하는 게 아니라 속력을 적분해줘야 된다. 즉 속도 양수값을 적분해줘야 된다는 거죠. 3에서부터 4까지 속도의 양수값 속력을 적분해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마이너스 4t의 제곱을 묶어내주면 t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속도 함수가 3에서부터 3을 지나고 이렇게 생겼네.
3에서부터는 계속 내려가는 모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얘는 사실상 3에서부터 4까지의 4t의 세제곱 마이너스 12t 제곱 dt 이런 형태가 될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적분해주면 t의 4제곱 마이너스 4t 세제곱 3 해주면 4 대입하면은 다 날라가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3의 4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면 3의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묶어내면 3 마이너스 4 나오니까 3의 세제곱 즉 27구나 라고 계산하면서 답은 3번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해주고 일단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위치 사이의 관계 알고 있어야 되고 거리 구하는 것은 속력의 적분이다 라는 거 알고 있어서 양수로 만든 절대값 시온함수의 적분값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해주고 관계식 속도 가속도 그 다음 위치 걔네들의 관계랑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값들 잘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9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두 양수 a와 b에 대하여 곡선 y는 a sin b 파이 x 그래서 x값이 0에서부터 b분의 3까지고 직선 y는 ax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b라고 하자. 그래서 삼각형 OAB 요 삼각형의 넓이가 5라고 주어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건 OA, OB의 직선의 기울기들의 곱이 4분의 5라고 얘기했으니까 AB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알고 있는 건 A점의 Y좌표들은 A점과 B점의 Y좌표는 일단 A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X좌표를 찾아줘야 될 건데 딱 혹시 감이 오나요? 가장 위에 있는 점이니까 결국은 일단 X의 값이 0에서부터 B분의 파이까지 됐으니까 여기 가장 끝이 B분의 3이다라는 거. 거기다 알고 있는 건 그럼 여기들은 B분의 1, B분의 2 이렇게 될 거고 거기서 가장 높은 지점이니까 그거 반틈 정도 와야 되는 2B분의 1이다 라고 찾아질 것이고 B점의 X좌표는 역시나 2분의 B에서 반틈 정도 가는 2B분의 5가 된다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찾아냈네. 2B분의 1 여기는 2B분의 5 하니까 삼각형 AB, OAB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인 AB 곱하기 높이 A를 얘기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얼마? 2분의 1 곱하기 AB는 결국 주기니까 얼마? B분의 2가 되겠죠. B분의 2 주기가 지금 B분의 2니까 주기 B분의 2 곱하기 A 한 값이 5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B분의 A가 5인 걸 찾아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기울기들의 곱이 4분의 5니까 먼저 OA의 기울기 먼저 직선 OA의 기울기부터 구해보자. 그럼 알고 있는 건 전부 5점에서부터 하니까 A점의 XY 좌표 B를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얼마? 2B분의 1분의 A가 될 테니까 결국 2AB일 것이고 OB의 기울기는 2B분의 5분의 A가 되니까 5분의 2AB다 라고 찾아질 것이다 거죠. 얘네들의 곱이 얼마? 4분의 5라고 되어 있으니까 곱하자. 5분의 4 그 다음에 AB의 제곱이 4분의 5인 걸 알고 있으니까 결국 AB의 제곱이 4분의 5의 제곱이랑 같고 AB는 그러면 4분의 5다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알고 있는 거 두 문자에 대해서 두 개씩 찾아냈으니까 얘네들 연립해주면 된다. A라는 게 5B랑 같다 했으니까 대입해주면 5B 제곱이 4분의 5니까 B 제곱이 4분의 1 따라서 B 값은 2분의 1이다. 왜냐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냥 안 쓰고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A, B가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A 값 구해주면 2분의 5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B 값 다 찾았다. 둘의 합은 그러면은 2분의 6 나오니까 3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수 fx가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시킬 때 f1이 0에서부터 1까지 ftdt랑 같다라고 주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많이 나오는 형태죠. 정적분이 문자가 들어간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죠. 그럼 뭐 때문에 우리 적분하기 어렵냐 했더니 뒤에 있는 식 때문에 반복되는 모양 나올 테니까 바로 1에서부터 여기까지 적분값을 상수라도 좋고 또는 그냥 x값이 있으니까 대입하는 거. 이왕이면 밑에 끝과 윗끝 아래끝을 맞춰준 형태를 대입해주면은 뭔가 정리가 많이 되는 편이죠. 그러면 1 대입 먼저 해볼까요? 1 먼저 대입을 해보면 f 좌변은 f1 될 거고 2 더하기 a 더하기 3a 되고 적분값은 제로가 되니까 f1이라는 게 얼마구나? 4a 플러스 2가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엔 얼마 해볼까 했더니 0 대입하는 걸 조금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0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0을 대입하면 여기 왜냐면 왜 0 대입하냐 했더니 정적분에 0 대입한 1은 여기 맞게 있으니까 0을 대입하면은 비슷한 모양 만들 수 있으니까 거기다 0 대입하면 왼쪽식이 없어지고 여기도 좀 많이 날아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0을 대입해보면 인테그랄 1에서부터 0까지 ft dt 플러스 3a 한 값이 0이고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하면 윗끝 아래끝 바꿔줘도 되겠죠. dt 한 게 3a니까 요게 근데 문제에서 f1랑 같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니까 4a 플러스 2라는 게 3a랑 같구나 이렇게 얘기해주면 a 값이 마이너스 2인 것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될까요? 그럼 이제 이제는 또 어떻게 할까 했더니 a 값은 찾아냈는데 f 값 찾으려면 정적분이라던가 여기 있는 애들 정리가 좀 필요하구나 해서 좌우변을 양변을 미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식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자 그대로, 뒤에 있는 식 미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6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상수항 없어지고 플러스 fx가 남는 형태가 되니까 약분하게 된다. 그럼 알 수 있는 건 0이 아닌 f'x는 6x의 제곱 6x 마이너스 4가 될 테니까 정적분 다시 해주면 fx는 부정적분 구해주면 정적분이 아니라 부정적분 구해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f0의 값을 구해줘 좋고 f1의 값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6인가 알고 있네. 1 대입하면 3 마이너스 4 플러스 c 될 텐데 이게 마이너스 6인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c 값 마이너스 5 따라서 f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다라고 찾아지겠죠. 네, 문제에선 F3 구하자 했으니까 F3 대입해주면 27 마이너스 3, 42 마이너스 5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F3은 10인 걸 찾게 되겠네요. 문제에선 F3과 A 값 더하자 했으니까 A 값 마이너스 2, F3 10 이렇게 되니까 둘이 더한 값은 8 되면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이 루트 7인 원에 내접하는 각도 A가 3분의 파인 삼각형 ABC가 있고 점 A를 포함하지 않는 BC, 호 BC 이쪽에 호를 말하는 거죠. 거기 위에 있는 점을 D에 대하여 사인 BCD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이 7분의 2 루트 7이다라고 주어졌고 BD의 길이, CD의 길이의 합을 구하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차근차근히 한번 해봅시다. 자, 요 원의 반지름이 2루트 7인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각이 3분의 파인 걸 알고 있고, 내가 궁금한 건 어쨌든 삼각형 BCD 요 삼각형에서의 두 변의 길이가 될 테니까, 요 삼각형에 대한 각도나 길이를 알 수 있는 걸 구하면 좋겠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알고 있는 것처럼 보다시피 여기 맞은편 딱 BC의 맞은편에 사인 3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사인 3분의 파이분의 BC의 길이는 반지름의 길이는 2루트 7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BC의 길이는 얼마? 2 루트 7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 반지름 2R이어야 되니까 4 루트 7 들어갈 때죠. 2 루트 2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C의 길이가 2 루트 21인 걸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원에서 내접하고 있는데 안에서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이니까 D각의 크기는 3분의 2파인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또다시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일단은 내가 알아내야 되는 것은 어디냐 했더니 BD의 길이라던가 CD의 길이야 되는 거고, 난 문제에선 여기 각에 대한 사인이 주어졌으니까 요각 알파라고 얘기하면 현재 사인 알파가 7분의 루트 2 루트 7라 돼 있는데, 선생님이 편의상 이렇게 쓸게. 우리는 이렇게 쓴 게 계산이 편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써주면 사인 알파분의 BD의 길이는 역시 4 루트 7이다라고 적혀야 되는 거죠. 맞죠? 사인 법칙이죠. 여전히 이 삼각형 BCD에 외접하는 원도 여전히 우리는 기존에 주어졌던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BD의 길이는 4 루트 7에다가 사인 알파, 그럼 루트 7분의 2를 곱해주는 것이니까 8이구나 라고 찾으면서 첫 번째 BD의 길이는 8인 걸 찾아내는 거죠. 그럼 뭐 이제 CD의 길이를 찾아내야 되는구나. 그럼 CD의 길이 몰라? X라고 두면 여기서 셈이 3분의 2파이를 쓴 이유는 끼인각에 대한 코사인 쓰면 좋겠다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4 곱하기 21 맞은편의 길이의 제곱은 88에 64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2분의 1, 2랑 곱한 거 날라가면서 8x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빼기만 해주면 되겠죠. 84니까 x의 제곱 플러스 8x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20은 0이라고 나오니까 20해서 요다가 마이너스 해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x의 값이 얼마? 2구나 라고 찾아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길이가 2구나 라고 찾았으니까 다 찾았네. 그리고 문제에서 말하는 BD, 3분 BD의 길이와 3분 CD의 길이의 합은 10이다 라고 찾아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45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고, 보다시피 문제에서 어쨌든 얘네들이 같아진다라는 건 공차가 양수여야겠죠. 계속 음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의 수열일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첫째 항에서부터 공차가 D라고 얘기했는데, 공차가 음수면 마이너스 45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는 숫자들이 나올 테니까 절대값 씌운 게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값 씌워서 같아졌다는 건 우리 등차 수열은 결국 1차 함수랑 똑같은데 절대값 씌워서 뒤집어 올려서 같은 값이 있다는 소리인 거니까 결국은 D가 양수의 형태여서 이런 형태로 올라가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마이너스 45에서부터. 그러면서 여기 m이 있으면 m 플러스 1 있고 m 플러스 2가 있고 m 플러스 3이 있는데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m 플러스 1, m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am 플러스 3이 0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씩 더 간 m 플러스 1이나 am 플러스 2 이런 것도 0이 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마이너스 10보다 크다라는 건 이것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0보다 크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최소값은 어디까지일까 했더니 여기까지겠죠. n 플러스 1까지의 합이 될 거예요. 왜? 그 다음부터 다시 양수가 되니까 다시 지워지는 형태가 되니까 그것보다 다시 커진 형태가 될 테니까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건 s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00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am 플러스 1 더하기 am 플러스 2 요게 0이 되도록 하는 요 두 가지를 만족하도록 하는 등차 수열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애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위에 있는 것부터. AM이라고 하면은 얘는 A 더하기 MD 이렇게 될 거고, 뒤에 친구는 A 더하기 M 플러스 1D는 0이 돼야 되는 거고, 얘네 둘이 더한 거 90이 되겠죠.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90인데 이항해주면 90 되고, 여기는 EM 플러스 1 되겠죠. 2M 플러스 1D가 된다는 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보다시피 얘는 M이 자연수라 했으니까 홀수야. 홀수랑 어떤 숫자 곱해서 90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어차피 자연수 D라 했으니까 그러면 90이 어떤 숫자인지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90은 어떤 숫자냐 했더니 인수분해해주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니까 2m 플러스 1 2m 플러스 1과 D가 어떤 숫자들이 가능할 것인가 했더니 2m 플러스 1은 홀수여야 되니까 홀수 가능한 홀수는 1인 거 있을 거고 3인 거 있을 거고 5인 것도 있고 3의 제곱도 있고 15도 있고 45도 가능하죠. 95, 45까지. 이런 숫자들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물론 어쨌든 m은 0은 안 돼요. 왜? m이 자연수니까 2m 플러스 1은 3보다 큰 1보다 큰 홀수들이 나와야 될 거니까. 가지고 가능한 숫자들은 이런 애들이 가능하다. 2m이 될 수 있는 숫자들은 이런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d 값 찾아주면 얘는 30 되겠고, 얘는 5 날라갔으니까 9이 18 되겠고, D는. 그 다음에 여기는 D가 10 되겠죠? 그 다음에 15면은 2개 날라갔으니까 6 되겠고, 45면 2, D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고. 근데 나는 사실 M도 구해야 돼. M도. 왜? 그래야지 우리 합 얘기해 볼 테니까. M은 여기는 M이 여기 이제 M까지 구해볼게요. M은 1 되겠고, 여기는 2 되겠고, 여기는 4, 얘는 7, 얘는 22가 되겠죠. 그럼 m도 찾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좀 붙여줄까? 그러면 이제 1로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SM 플러스 1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5부터 가니까 얘는 딱 마이너스 45, 그 다음에는 m 플러스 1은 2개까지만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30 더한 마이너스 30 더하면 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내가 말하는 SM 플러스 1일 건데 얘가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마이너스 100보다 마이너스 100이 그것보다 더 작은 걸 알 수 있겠죠. 성립하는구나 알 수 있고, 요거는 되는 친구냐. D가 30 되고, 그 다음에 18인 애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45, 그 다음에 18 더하면은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45 해놓고 D가 결국은 18이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얼마죠? 계산하기 너무 귀찮은데. 5, 35, 4, 32, 135, 135. 18에다 3 해주면 8, 3, 24, 3, 2, 1은 5, 54. 54를 빼주면은 1, 5, 8. 마이너스 81 되니까 마이너스 100보다 큰다. 요것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D가 10이에요. 이제는 D가 10 되면 마이너스 45, 요 경우죠.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까지 5개를 더하게 되는 상황인데, 보다시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0. 여기도 마이너스 50. 벌써 마이너스 100 넘어갔네?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겠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도 될까 안 될까? 이제 나머지 친구들도 점점 많아진단 말이야. 맞죠? 마이너스 숫자들이 너무 많으면 당연히 100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30, 6 빼면 33. 여기서 또 6 빼면 마이너스 6 빼면 27 되나요? 6 빼면? 그 다음에 6 빼면 마이너스 21. 또 6 빼면 마이너스 25.
여기 반복되겠죠. 마이너스 15. 또 6 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까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48이죠. 마이너스 48. 둘, 셋, 4개 있네. 4개. 그러면 보다시피 마이너스 100을 보다 작아져 버리니까 이것도 만족 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느낌상 그럼 그 밑에도 만족 안 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계산해보면 좋습니다. 합공식 쓰지 않으려고 쌤이 일부러 더 해봤습니다. 더하는 게 어렵진 않아서. 근데 합공식을 이용해주면 역시나 어렵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럼 가능한 D의 값이 30과 18 있으니까 그것들 합은 48이 되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F'0과 F'2가 0인 3차 함수가 주어졌다라고 하니까 요렇게 생긴 3차 함수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아래쪽에 극대점이 0, 극소점이 2구나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고, 요러한 3차 함수가 있는데 gx라는 친구는 fx에서 x-0를 얘기했으니까 그럼 뭐야, 이 왼쪽에 이 시작 부분 0에서부터 1까지 요 빨간색, 빨간색만 가져오는 게 안 되네. 어쨌든 이 빨간색 부분을 원점으로 옮겨 놓을 거고, 그 다음에는 x 플러스 p 마이너스 p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 소리야, p라는 점을 다시 원점으로 가져와서 이어 붙였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p, fp라는 점을 원점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만 가져올라 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gx라는 친구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는 fx의 왼쪽 모양 0에서부터 이 부분이 그대로 가져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p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 가져오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 p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뒤를 이어 붙인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쨌든 p가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1, 어딘가 했더니 여기 1, 어식이 어디 있겠죠. 어쨌든 1, 뭐식이 얘를 원점으로 가져오니까 1에서부터 지금 내려가고 있는 형태가 될 거고, 2는 어디 1지점에 와서 다시 올라간 형태로 그려질 거다. 이게 gx라는 거죠. 어떨 때? 기억에 p가 1일 때라는 거. 그냥 p가 1일 때 g'1은 0이냐 했더니 0 맞다라는 거. 왜? 내가 1만큼 왼쪽으로 평행 이동시키는 거가 되기 때문에 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니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그럼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양수 p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어디가 문제되냐 했더니 가져오는 지점마다 어디가 문제가 되냐니까 했더니 양수 p라 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점들 쭉쭉쭉쭉쭉 가져오는데, 뒤에 부분, 예를 들어 p가 여기 있다고 하면 뒤에 부분은 문제가 안 돼. 왜? 원래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였으니까. 그러니까 딱 어느 지점 p에서가 문제가 되는 거죠. p 지점이. 그러면 p 지점이 어떻게 돼야 되냐 했더니 보다시피 0에서는 우리 gx의 0에서의 좌미분계수는 어떻게 보면 딱 제로가 되는 지점이니까 우미분계수도 0이 되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미분이 가능할 거니까 딱 0이 될 수 있는 지점 딱 어디밖에 없는 거야? 2밖에 없기 때문에 왼쪽에서 이제 gx가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p는 개수가 1개, 그것도 얼마로 2로 유일하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될까요?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가 2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적분값이 0보다 크거나 같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p가 쌤 아까부터 계속 여기 사이에 다 가능하다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p는 어떤 애들? 2보다 큰 친구들이라는 거죠. 2보다 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p의 후보들이 될 것이고, 이런 친구들이 저기 0에다가 다 붙는다,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될까요? 자, 그럼 이제는 가져가 볼게요. 3차 함수의 특징이죠. 바로 우리 여기 그 극대극소의 중점인 1이라는 점에 대하여 점대칭이 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0에서부터 1까지 곡선에서 우리는 지금 적분값은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여기까지 요 부분의 넓이는 어느 부분이랑 똑같냐 했더니 2가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2에서부터 3까지 요 부분의 넓이랑은 같다 이렇게 된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요 두 부분. 즉 무슨 말이냐 했더니 결국 p가 2일 때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gx dx가 0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보다 커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조금 더 큰 값 돼 버리면은 당연히 여기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 3차 함수는 이제는 극대값을 미분해서 생각해 보면 2일 때 0이고 그것보다 기울기가 점점 커진 형태가 되니까 한 칸 더 2보다 조금 더 오른쪽 가서 한 칸을 그려버리면 2에서부터 3까지 보다는 곡선이 기울기가 더 올라간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들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넓이 값이 어떻게 돼? 더 커져 버리니까 p가 2보다 큰 경우는 그러면은 2에서가 가장 작은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이게 2에서가 가장 작은 형태니까 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gx까지의 적분값이 2에서 p가 2일 때의 적분값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면서 14번의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3차함수의 그래프적인 특징이죠.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주면 무슨 말이냐 했더니 도함수가 0이랑 2니까 0에서 0이 됐고 그 다음에는 2보다 커질수록 접선의 기울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 도함수니까 y는 f'x니까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는 거니까 여기서 0으로 땡겨오면 접선의 기울기 0일 때보다 좀 더 높게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적분값이 더 크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뭐 식을 주어졌으니까 적분을 직접 해도 좋지만 그럼 계산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해석해주면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이 A1은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주어진 귀납적 정의가 만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고 A5와 A6의 합이 0이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AK가 0보다 크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아 보이지만 차근차근히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귀납적 정의가 주어졌는데 우리 수열 이어지고 있으니까 A1이 정해지면 AX1이 AN 플러스 1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함수로 쌤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쭉 해가지고 여기 AN주 여기를 AN 플러스 1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 1, 2분의 1, 1, 2분의 1, 1, 2분의 1, 1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그럼 문제에서는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서는 2x라고 얘기했죠. 그래프가 2an이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하는 직선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 여기 오른쪽에서 보면 식이 2에서부터 길게 마이너스 2로 내려오는 형태가 되니까 0이 되게끔 연결 요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도 반대로 올려주면 되니까 요렇게 생긴 게 지금 주어진 AN 플러스 1이 AN에 따라서 어떻게 그려지는가 귀납적 정의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둘이 이웃하는 두 항의 합이 맨 처음에 A5와 A6의 합이 제로인데 A5가 만약에 양수에 있다고 하면은 A5가 만약에 양수에 있어 그러면 A6도 무조건 양수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 둘이 더해서 0이라는 건 둘의 부호가 다른 숫자야 라고 얘기하는 게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예요. 얘가 양수면 보다시피 양수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A5가 음수면 A6도 음수가 되는 형태니까 여기서 둘의 합이 0이라는 걸로 알 수 있는 건 A5가 0 A6도 0이어야만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개 항이 전부 더한 게 양수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쌤은 이제 표 그려볼게요. 6부터 시작해서 6의 값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고 5번째 항도 5인 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4번째 항부터 그리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여기는 남겨놓고 그러면은 이제 4번째 항, 3번째 항, 2번째 항, 첫 번째 항, 0번째 항 0번째 항 필요 없지. 0번째 항 안 가져고 첫 번째 항이 어떤 애들이 될까 요거를 찾아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될까요? 자, 그러면 네 번째 먼저 A5가 0이 되도록 하는 애니까 A4의 값은 어떤 애들이 했더니 0이 되려면은 보다시피 A4가 1, 0, 마이너스 1이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적어 놓을게요. 마이너스 1인 거 가능할 것이고 0인 거 가능할 것이고 1인 거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마이너스 1인 게 생겨버리면 그 다음 항은 무조건 어디 해야 되냐 했더니 마이너스 1은 여기 2분의 1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 되니까 쌤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A 그 앞에 있는 항이 결정되면 그 다음 항도 부호가 결정되고 거꾸로 그 다음 항의 부호가 결정되면 그 앞에 항도 부호가 결정돼요. 보다시피 이제 이 항들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여기 반틈 지역 이렇게 그어지니까 만나는 점이 계속 음수고 그 반틈 또 찾아주면 또 음수고 라는 게 반복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 음수가 나오면은 합이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양수여야 되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뭐 우리는 각 항이 밑에 있는 항이 양수가 되게끔 만나주는 거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0이 되는 숫자는 또다시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이제 검정색 바꾸자. 그러면 A4가 이제 0인 경우도 생각해볼게. A4가 1인 것도 가능할 거고 0인 경우면 또다시 0 아니면 1. 원래 마이너스 1도 있지만 그럼 계속 밑으로 가면 또다시 음수가 돼야 되니까 생각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0, 1 여기 또 0, 1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밑으로 내려 0일 때 또 두 가지 이렇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좀 이쁘게 그리기 위해서. 그 다음엔 이제는 2가 1인 경우 생각해주면 그 다음 항은 1이면 A1이 2분의 1이면 된다 라는 거 있을 수 있죠.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는 1인 경우 또 찾아주면 0 아니면 1 될 거고 또 여기서도 0 아니면 1 된 형태 0일 때 또다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게 될 거고 1이면 1이면 쌤 잘못 적었죠. 1이면 2분의 1이 돼야 됐죠. 여기서 1인 경우 0이랑 2분의 1이 아니라 무조건 1이 되려면 2분의 1 이제 2분의 1일 때 또 찾아야 되네. 2분의 1일 때면 또다시 반틈 지역이니까 두 가지 4분의 1, 4분의 3 두 가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또 찾게 된다. 어떨 때? 0일 때겠죠. 0일 때. 이게 1일 때네. 그 다음엔 그러면 이게 A4가 0인 것까지 내가 지금 생각해 본 거죠. 이렇게까지. 그러면은 A4가 1인 경우 또 찾자 이렇게 되는 거죠. A4가 1인 경우 2분의 1 될 거고 2분의 1에서부터는 또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찾게 될 것이고 또 4분의 1 지역은 또 여기 반틈 이렇게 찾으니까 왼쪽엔 8분의 1, 오른쪽에 8분의 7 이렇게 되겠죠. 8분의 1, 8분의 7. 그 다음에 4분의 3이면 8분의 3, 8분의 5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찾고 있는 A가 A5, A6의 합이 0이면서 A 앞에 있는 시그마 5개의 항의 합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합 찾아볼까요? 0, 여기는 1, 2분의 1. 얘네 둘 더하면 1 되고 역시나 얘네 둘 더해도 1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1. 여기도 한 것도 1. 그러면 1이 4개 있으니까 4 더하기 2분의 1이 결국은 A1의 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 2분의 9구나 해서 15번의 답은 1번인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공통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다 풀어보았습니다. 차근차근히 풀면은 또 해볼만 하지 않은가. 이번에 9월에서는 계산보다는 어떤 것들이 계산이 13번 같은 계산이 조금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계산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외에는 결국은 어떤 값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 어떤 애를 찾아줘야 될까 라는 것을 고민해주면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어떻게 하면 더 풀 수 있지? 뭘 알고 있지? 뭘 알아내면 좋지? 라는 계속적인 고민을 해주면 훨씬 더 빠르게 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공통 영역의 객관식에 해당하는 오지선다에 해당하는 문제들 풀이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공통 영역에 해당하는 단답형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다.